트럼프의 상호 관세 지난주에 90일 유예가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내일쯤에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90일이 아니라 9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공백 상황인 우리나라에는 그나마 안도가 되는 소식이긴 하죠. 이 한 달 반 동안에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나라가 방위비 카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90일 동안 상호 관세 유예 발표가 나오면서 협상 시간을 조금 더 벌었다고 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도 긴장을 늦추기는 어려울 것 같죠?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게 예, 우리도 사단이 났습니다만 대통령제 폐해. 예, 그러니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지금 미국도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이 움직이면 전 세계 다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해가 뭐냐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뭘 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의 규제고 그리고 이 관세 정책에 마치 뭔가 숨겨진 비법이 있지 않나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네. 만일 이 관세 정책이 그렇게 전가에 보더라면은 누구나 다 쓰지 아직까지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정교하지 않다는 점. 예, 예. 또 관세 정책으로 협상을 해야 될 백악관 혹은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인물들이 모두 트럼프의 의중을 모르고 트럼프가 SNS로 날린 다음에야 그 다음에 알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습하는 일이 반복되고 그럼 있죠. 예. 수습하다가 보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예. 또 원점으로 돌아가다 보면 다시 또 변화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트럼프의 의중이 뭔지는 트럼프 본인도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즘 좀 들긴 하는데요. 어찌됐건 오늘은 방위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와 관세를 묶어서 협상할 수 있다.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 이런 의중을 내비쳤는데 일단 이 방위비라는 게 뭡니까? 이게 좀 혼돈. 트럼프 예. 대통령이 사실 화법이 예. 아주 부정확해요. 예. 수치는 제가 맞는 걸 수치를 제시한 걸 본 적이 없고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국방비를 쓰잖아요. 예. 그럼 이게 방위비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라고 할 때는 이제 나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도 회원국이고 예. 집단 방위 체제인데 나토 회원국들이 원래 GDP 2%까지 방위비, 그러니까 자기들 국방비를 쓰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탈레닌이 되니까 이제 전쟁 없겠지 하고 한 1% 정도밖에 안 썼어요. 많은 국가들이. 네네. 그러니까 나토에 대해서는 니네들 방위비를 올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 스스로. 네. 그런데 우리는 대략 한 2.5% 내외를 쓰고 있으니까 사실 나토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적정하게 쓰고 있고 평시 우리가 분단 체제만 아니면 사실 과잉 국방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잘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방위비 얘기를 할 명목이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한테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비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방위비를 올리려고 한 적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분담금을 올려라. 그렇죠. 주한미군이 여기 와 있으면 돈을 내니까 네. 내가 니네들을 지켜주니까 돈 내야 되지 않겠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또 상황이 바뀐 게 이제 나토가 러우 전쟁 발발하면서 이제 우리 2%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더 올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방위비를.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아직은 그런 적이 없지만 이제 니네들도 방위비 더 올려야 될 걸 이렇게 말할 가능성 남아있죠. 그러니까 당장 발등에 뜨거운 이제 떨어진 불은 이제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비용이고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죠. 유럽에 얘기하는 방위비 그리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방위비가 다르다. 일본 쪽도 방위비 이야기 자꾸 하던데 그럼 일본 쪽에 얘기하는 것도 방위비 분담금입니까? 일본은 이제 일본도 2%를 올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크게 논점이 안 될 것 같고요. 예.
일본도 이제 주일미군이 주한미군보다 거의 한 2배 규모 가까우니까요. 이제 훨씬 많은 주둔 분담금이 필요한데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일본 무슨 수백 조를 쓰고 있는데 받는 게 없다 이런 황당한 말씀도 그 양반이 하는데 예. 지금 일본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주일미군이 1년에 한 210억 달러 정도 주둔비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일본이 한 130억 달러 내고 있고 기타 세금 공제 이런 거 한다고 그러면 다 합치면 꽤 많이 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셈법이 부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만일에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미국에 있어도 주둔 비용은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일본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비용 정도는 지금 양측이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압박을 하니까 지금 문제는 이렇게 압박을 계속 우리한테는 100억 달러 올려달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월급이나 수당까지 보너스까지 우리가 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용병이죠. 그렇네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안보 경실론자고 본인이 정치인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인 CEO가 하는 행태, 마치 경영권 분쟁처럼 지금. CEO도 어지간한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망하는 CEO예요, 망하는 CEO.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은 지금 경제야 경제 논리로, 그러니까 순수한 경제 논리로 보면 트럼프를 위한 변명을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미국의 1년의 GDP 이제 생산 GDP죠. 그게 한 30조 달러 되거든요. 예. 근데 국가 부채가 36조 1천억 그렇죠. 달러가 이미 의회가 넘은 상한선 이미 1월달에 넘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무역 적자도 거의 1조 달러에 육박을 하거든요, 매년. 그러니까 이 문제를 관세를 통해서 해결하고 연방 예산을 줄이겠다, 적자를 줄이겠다 이런 거니까 사실 방향은 맞아요. 네네. 만일에 왜냐하면 미국 계속해서 저렇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적자가 그렇죠. 늘어나면 결국은 터지고 모두가 다 피해를 보거든요. 예. 그러나 방식은 사실은 상당히 제 기준으로는 수준이 낮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위험한 게 미국의 1930년대 공황도 출발은 관세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특히 1차 세계대전으로 재미를 봤던 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시가 되니까 위기가 오니까 그때는 이제 관세 부여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 의회가 관세를 부여해서 이제 정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이게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관세 의회가 부여하는 그 문제를 이제 인지를 하고 대통령이 가져간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때와 다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문제는 미국이 1인당 GDP가 8만 6천 불이거든요. 예. 그럼 제조업이 살 수가 없거든요. 생태계가. 그렇죠. 그런데 인위적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제조업 생태계가 살아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들어갈 수가 없죠. 네네네. 거기다 바이든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들어오면 보조금 주겠다까지 유인책까지 썼는데 이제 보조금도 안 준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그냥 채찍만 주겠다는 거죠. 그럼요. 거기다가 미국의 저임의 노동력 풀을 형성하고 있던 불법 이민자를 다 내쫓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리쇼어링, 제조업을 살리고 국가부채를 해결하고 이 아무것도 지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좋게 보자면은 대중 친화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나쁘게 보자면은 대체 방향성을 알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방향성은 맞고 방식은 틀렸다. 그런데 지금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게 바이든 전 대통령 때 비율과 분담금 규모 2030년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놨었잖아요.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행정명령 이 체계로 가면 불가능한 건 아니고 재협상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을 바이든 정부 때 이미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8% 내외를 칭해서 내년에 한 1조 5천억 정도를 내고 거기다 이제 물가 연동률 그래서 매년 증액시켜주기로 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합리적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도 놀랬던 캠프 험프리즈 평택 기지 같은 경우 그 구축하는 비용이 거의 100억 달러 들었거든요. 그거 우리가 다 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본인도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 미군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데가 평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정도인데 지금 사실은 올려달라고 할 항목도 없고, 예. 왜냐하면 뭐 무한정 달라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에는 이 항목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도 1년에 그 돈 다 못 쓰거든요. 상당 부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정 올려달래봤자 항목도 없고 지금 다 쓰지도 못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간과를 하는 거고요. 예. 이제 걱정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군 훈련, 예. 한미 연합 훈련 이런 걸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군대는 훈련 안 하면 뭐 전쟁 못 하거든요. 예.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제 위기 때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거든요. 항모 전단이라든지, 그렇죠. 뭐 SSN, SSBN 이 전략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전략 폭격기라든지 이런 게 전개될 때마다도 이 돈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의중을 내비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성주에 있는 사드 포대라든지 왜냐하면 미국도 사드 포대가 좀 부족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안 좋은 얘기지만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도 상당 부분이 지금 중동으로 이동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쪽의 비용을 그러니까 없는 비용을 만들어서 이제 추가로 방위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성격 방위비 성격으로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소지는 다양하게 남아 있어요. 어쨌건 내용을 여러 가지로 좀 간과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니까 조금 걱정이 많이 되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단은 이미 합의가 됐다는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충분히 내고 있다는 이게 상식적인 입장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나 이제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보관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데 기류는 아마 추가 증액은 좀 불가피할 것 같다. 다만 이제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 얼마나 합리적으로 개선했느냐.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가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래 중심적 동맹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거래가 되면 손해보는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받아내야죠. 그렇죠. 예. 이제 그 문제죠. 트럼프가 원하는 걸 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받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닌 게 트럼프 대통령은 돈으로만 눈에 보이는 거를 가장 중시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돈으로 보이는 거는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취할 수 있는 남부적 이해 관계라든지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돈으로 계산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안보적 문제, 대한민국 한반도 정세의 안정화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는 천문학적인 부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무형의 가치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이건.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로 지금 협상이 뭔지를 지금 뭐 과도기적 내각이 운영되고 있고 6월이면 신정부가 출범하겠지만 예. 이제 그 협상이 뭔지를 제대로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방위비를 일부 양보하고 안보라든지 무형의 자산 쪽에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충분히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북한 핵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면 김정은 보고 뉴클리어 파워다, 네. 뉴클리어 네이션이다. 핵을 그러니까요.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예,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틈만 나면 합니다. 네, 처음에는 용어를 잘못 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 예. 용어는 잘못 쓴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국제법적으로 용인된 핵보유 국가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뉴클리어 네이션이나 뉴클리어 파워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하는 것 같지만 셈법은 있는 거죠. 예. 당근처럼 제시하지만 그러나 국제적으로 용인된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확실한 건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 우리 국민들 정서도 다 인지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일 이제 나쁜 시나리오는 미국은 안전해지고 대한민국은 계속 북핵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 이게 스몰들이거든요. 핵 동결. 예. 더 이상 북한이 아직 현재까지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능력은 없거든요. 예. 근데 더 노력하면 이제 언젠간 확보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멈추면 미국은 안전해지거든요. 예. 여기에서 지금 기존의 핵을 인정받고
이게 핵 동결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 이게 먹는 거죠. 그 다음에 핵 군축, 핵 군비 통제 또는 그러니까 일부 핵을 내놓고 제재를 해제받는 요게 이제 스몰딜이고 예. 정확하게 하노이에서 요거였거든요. 하노이에서 영변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 제재에 대해 5개 2016년 이후 북한이 가장 아픈 요것 간에 딜을 했던 게 이제 하노이였고 예. 요거를 이제 막은 게 볼턴이었거든요. 당시 안보보좌관.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 상황에 그러니까 핵동결 핵군축이라고 하는 스몰델로 가면 미국은 안전해지지만 우리는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미국의 해구산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바이든 정부 때 합의했던 핵협의그룹 NCG, 네. 그 다음에 미국의 핵 우산의 제공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네들 연루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방비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뭐 이런 얘기도 자꾸 하면 좋을 게 없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핵무장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굶을 생각하면 네. 무장해도 됩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우리가 핵 능력을 구축하는 방안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NPT 체제 이제 위반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이 전략적 억지력이 왜냐하면 핵 추진 잠수함이 동해 같은 데 들어 있으면은 뭐 이게 뭐 아시아 전역 뭐 중국 전역까지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대한 도발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해결료 주기를 완성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농축과 재처리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그 능력을 제약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농축은 기술이 발전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고농축 우라늄탄을 만들 수가 있고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게 되면 그건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이제 플루토늄탄을 만들 수 있는 기본 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거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재처리 그 허용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량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평시에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 연료 주기를 운영하지만 유사시에는 정말로 뚝딱해서 뭐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일각에서 뭐 일부 사람들이 뭐 우리가 몇 달이면 된다 그러는데 그럼 모래사장에서 지금 자동차 만드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인프라를 갖춰 놓으면 뭐 트랙터 공장, 자전거 공장, 오토바이 공장 이런 거가 생기는 거니까 유사시에 자동차 비슷한 거 만들어내는 거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이라 이거죠. 예, 그런 예. 부분들을 받아내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기들 돈 안 드는 거는 비교적 너그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또 북핵 위협으로 지난 정권들이 예, 예. 한미 미사일 사거리를 완전히 해제했거든요. 그 제약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탄도 중량과 사거리 제약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낸 거거든요. 참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꼭 협상해야 하는 국가의 수장이라는 게 우리에겐 불행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또 협상이 쉬우면 뭐 아무나 다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상대가 어려울수록 협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미국이 굳이 막아야 될 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국 돈 한 푼도 안 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는 협상해야 된 데가 아니라 이제 만일에 해야죠. 전제 조건은 예. 이제 스몰 딜로 북미 간에 미국 간에 협상이 될 경우를 전제해서 그때는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 그건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선 주자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 LG 맞죠? LG네. 거봐.